오늘 2023년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또는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를 비롯한 쿠데타 세력이 내란과 폭동을 저지르고 이에 저항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시민과 계엄군 모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의한 국가 권력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정부는 올해 초에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서 큰 이슈가 되었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오랜 독재 끝에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염원한 광주 시민들의 용감한 투쟁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 다시 한번 소중한 그날의 진실을 되새겨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영화 택시 운전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다들 그렇게 좋다고들 하시니까 오늘 같은 날 한번 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3 인권 톡톡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공모 기간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16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공모 주제는 인권의 소중함이 나타나는 자유를 주제로 일상생활 속 인권 침해 근절, 차별 없는 서대문구, 1인 가구 인권 인식 개선, 4차 산업혁명과 인권, 환경인권 등 인권 문화 확산 등에 관한 주제로 공모전에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모 분야는 사행시, 포스터, 카드 뉴스가 있고요. 참가 자격은 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뭐 사행시하고 또 뭐 있다고요, 선생님? 포스터, 카드 뉴스. 카드 뉴스. 카드 뉴스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약간 뭐 PPT처럼 이렇게 4장, 5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네네네. 요새 이렇게 한 장, 2장 이렇게 착착 돌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짧게 네, 해가지고. 맞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저 관심 있는데요. 사행시 한번 해볼까요? 사행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행시면 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권 뭐 축제 뭐 이런 거? 인권 톡톡 뭐 아니죠. 그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글씨의 자유주제입니다.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군요. 네네, 자유주제입니다. 근데 왜 사행시래? 삼행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도 좀 듣다가 갑자기 사행시? 뭔가 맞춰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도 뭐 인권 침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저 한번 열심히. 근데 그거 뭐 상품 있나요? 이게 중요하죠. 동기가 있어야지. 그럼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저기가 되잖아요. 네네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상품 뭐 주는지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습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데 왜 안 나왔을까? 네, 그런 뭔가 있겠죠. 뭔가 그런 게 있겠죠. 있겠죠. 네. 있어야죠.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과자 보건소에서 편식 예방 홈키트를 대여해 드린다고 합니다. 기간은 20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요. 5월 15일 월요일, 5월 29일 월요일 2주간 대여 가능하고요. 대상은 서대문구 거주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 5가구입니다. 그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5가구요? 아니 그리고 요새는 어른들도 편식 많이 한답니다. 왜 꼭 초등학교 자녀가 있어야 하나요? 그거는 과자 저기 보건소 편식 많이 하시는 분 저기 지금 과자 보건소 3층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몸무게로 하자 그러면 약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 과자 보건소 전화번호 나와 있나요? 아쉽습니다. 전화번호까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군요. 과자 보건소. 그것도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좋네요. 네, 선착순 5가구 신청이고요. 지난해 참여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키트가 구성되어 있는지는 또 내용이 안 나왔어요? 네, 그건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뭐 그렇게 자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뭘 나와 주는지 있어서. 정도는 알려줘야. 네, 맞아요. 내가 받으러 갈 수 있나 그 정도는 내가 할지 않아요?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네네. 다음에 네네. 보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죠, 정아쌤? 다음 소식은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 SNPE 바른 자세 운동. 네, SNPE. 네네네. 운동 교실에 함께 해요입니다. 네, 기간은 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10일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고요.
신청 접수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시까지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하냐고요? 거기 하하호호에서 하하호호 하죠. 홍제마을 활력소 1층 다목적실인 것 같습니다. 위치 매우 좋네요. 네네. 거기 장소 되게 좋아요. 네. 운동하기도 좋고. 저도 가봤어요. 네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역시 또 전화 안 되는군요. 왜요? 10시부터 11시까지. 이런 잠꾸러기. 잠꾸러기. 왜 그런 건 꼭 오전에 하냔 말이에요. 매우 잠꾸러기. 서대문구 사람들은 부지런하답니다. 참나. 아니 근데 저 진짜 그 S&P 네. 그 예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진짜 배우려고 하면요 굉장히 비싸요. 그 도구가 있나 봐요. 네, 따로. 도구도 따로 있고 그 배우는 강의하는데도 되게 비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료잖아요. 네네. 아예 무료예요? 네, 비용은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만 합니까? 네. 저 예전에 홍은동 주민센터에서 S&P 그거 했었었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하니까요.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한답니다. 네, 운동이 막 어려운 동작은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하면 땀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세가 교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전에 그 홍은동에서 완전히 인기가 엄청 많았던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왔네요. 그러네요. 네, 받으시면 좋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체 부위별로 뭐 바른 자세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식은요. 네. 반려동물 약품에 대해 알려드려요입니다. 저 네. 너무 관심 있는 네. 소식이에요. 네. 그 마음을 나누는 동물병원 원장님 홍민기 원장님이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네, 기간은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날, 그다음에 6월 8일 목요일 19시에서 20시. 19시, 20시 너무 좋은데요? 두 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상은요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관심 있는 주민 및 직원, 각 차수별 30명 정도 예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가르쳐 주시나? 네, 내용은요 반려동물 약품, 동물의약품, 네네네. 인체의약품, 의약외품, 영양보조제, 흔히 사용하는 반려동물 약물들하고요. 그다음에 영양보조제, 그다음에 취급과 복용 시 주의를 요하는 약물들, 그다음에 반려동물의 약물 중독 사례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질의 응답도 해주시고, 네네 그런 정보가 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네네네. 아니 그 동물들 약품 파는 약국도 또 따로 있지 않아요? 네,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죠. 네네. 요새 그러니까 일반 반려동물 그 가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일반 약국에서 그 거기 딱 앞에 보면 써 있어요. 그 동물 의약품 취급소라고. 네, 거기서는 본 것 같기도 해요. 동네 어딘가에. 네, 기본 그 동물 의약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구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 왜 우리 병아리 사가지고 병아리들 막 기운 없으면 바카스 나 진짜 그러셨어요? 그 뚜껑에다가 그 바카스 먹이고 그랬다고요. 이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바카스 먹인 기억은 없네. 그러셨구나. 네. 장소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네네네. 여기도 하하오호 홍제마을 활력소입니다. 네. 문의는 의학과로 해주시면 되고요. 02330-8986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방터 시장 쪽에 그 약을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국이 좋은 약국이라고 새로 들었어요. 되게 작은 약국이 생겼어요. 거기 이제 저희가 가까워가지고 그 가봤는데 거기도 그 의약품을 취급하더라고. 동물 의약품을. 왜 예전에 생각해 보면 왜 진짜 막 개들 저는 사실 그 반려동물들을 계속 키워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보면 개들도
고양이들도 막 이렇게 감기 걸리고 뭐 콧물 나오고 뭐 이런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맞아요. 뭐 눈물약 뭐 이런 되게 종류가 많은 약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한테는 감기가 별로 이렇게 지나가는 가벼운 감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네네. 저도 이게 항상 이렇게 좀 기본 약품을 구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좀 급할 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말고 또 홍제역 예전에 판다팜 세계로마트 근처에도 약국이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요? 한번 정보를 좀 이렇게 갖고 계셨다가 급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반려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소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소식 전해주시느라 정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숨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의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옛날 노래가 좋은 게 약간 그 어쿠스틱한 이런 네,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요새 노래들은 너무 전자음이 가득하고 어떤 때는 들었으면 막 시끄럽고 막 머리가 아픈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옛날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 정한 선생님께서 내 사랑 내 곁에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노래 네. 또 틀어봤는데 노래가 또 여전히 좋으네요. 좋죠. 네네네. 명곡이죠, 명곡. 그러니까요. 네. 네. 정한 선생님 덕에 또 아주 오랜만에 또 명곡을 한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슬세권 동네 탐방.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항아리 수제비 칼국수집이에요. 유명하죠. 네. 항아리 수제비 손칼국수집. 네. 손칼국수집. 심지어 여기가 이제 92년 6월에 오픈한 저는 곳이에요. 진짜 이렇게 오래된지는 몰랐어요. 네. 네. 제가 그 어렴풋이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홍제동 이사 온 게 97년도에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97년에 이사 왔기 때문에 그때도 내가 한 98년도쯤에 한번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또 조사를 하다 보니 92년 6월에 네, 장장 30년 그러면은 된, 주인분이 계속 바뀌지 않고 네, 계속 그분이에요. 네.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아까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 트리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저는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너무 풍성한 트리안이 너무 풍성하게 정말 그게 그렇게 쉽게 키우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 정도로 풍성해지기가 힘든데. 키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장 할아버지가 키우시는데 또 이제 그게 또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벽지가 나무 무늬 벽지예요. 그냥 나무 무늬가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돼? 그 자작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이렇게 숲처럼 이렇게 나무에 손수 새를 종류별로 오리셔가지고 그 나무에다 막 이렇게 다 묻혀놓으셨어. 그러니까 약간 좀 비범해. 그러니까 이제 문으로 봤을 때 이게 숲인가? 왜냐하면 트리안이 정말 엄청 크게 자라 있거든요. 네. 그렇게 크게 자라기 쉽지 네, 맞아요, 않은 식물인데 맞아요. 입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또 뭐 천사의 나팔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팔꽃처럼 크게 피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네, 맞아요. 그것도 잘 자라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향이 엄청, 맞아요. 그 온 동네의 향이 밤에. 그 엄청 큰 그 나무가 양쪽에 이렇게 있고요. 하여간에 막 화원 같은 느낌인가 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 꽃집 같아요, 입구 보면. 맞아요. 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네. 숲이야. 새들이 잔뜩 있는 숲. 약간 옛날 다방 같은 느낌도 나지 않아요? 네, 다방을 다녀오시는 분은 아니. 아니신 것 같은데. 그쪽은 아니죠. 아니, 다방이란 말도 우리 너무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다방. 네. 그래서 여기 가면 기본 찬으로는 깍두기하고 김치하고 이제 저희가 항아리 수제비나 칼국수를 시키면 그 양념장, 청양고추, 양파, 파, 마늘, 고춧가루, 간장 넣어가지고 돼 있는 그 저는 양념장. 그 그릇이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그 항아리 그릇 같은데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수제비가 정말로 항아리에 담아져서 네네, 나옵니다.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네. 여기가 이제 수제비가 뭐 항아리 수제비, 얼큰이 수제비, 뭐 만두 수제비, 뭐 들깨 수제비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항아리에 담아져서 나오는 건 정말 항아리 수제비. 네. 기본 메뉴 딱 하나. 7,000원. 네. 여기서 제일 비싼 메뉴는 들깨 수제비고요. 9,000원이고요. 네. 그리고 일반 수제비보다 양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으로 생각했었을 때 수제비하고 칼국수가 일단 손칼국수, 손수제비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부로는 김밥. 사모님이 항상 김밥 싸주시는데 김밥도 먹었던 맞아요. 것 같은 기억이. 네, 옛날에는 김밥이 지금은 김밥 싸는 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김밥집이 조금 앞으로 나와 있어서 거기서 김밥 엄청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거기도 김밥이 그렇구나.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김밥들 많이 먹고 그리고 일단은 음식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맞아요. 깔끔해요. 깔끔하고 그래서 사실 저도 먹었을 때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제비가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컬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사실 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우리 네, 어렸을 때라 그러니까 너무 네네. 진짜 웃긴다. 네. 네, 저 그러니까 정말 한 10년 더 전에는
당근 색깔 들어가 있는 주황색 수제비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일반 수제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색 그 밀가루만 있는 수제비하고 시금치로 초록색 반죽을 만들어서 하시는 초록색 수제비하고 지금 두 가지만 있는데 원래는 당근까지 들어가서 3가지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때 되게 정성스러운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네. 그 수제비 가끔씩 집에서 해 먹으면 수제비 네 집에서 해 먹는 거 아니에요. 옳지 않아? 옳지 않아요? 네, 그게 되게 간단한 음식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반죽도 오래 해야 되고 그것도 숙성시켜야 맞아요. 반죽해서 냉장고에 적어도 돼. 1시간, 2시간은 숙성해놔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서 이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음식인데 그리고 수제비가 은근 반죽 그거 물에다가 띄울 때 얇게 되지가 않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 반죽을 치댈 때 식용유를 한 숟가락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치대시면 그게 나중에 띄어낼 때 잘 얇게 잘 띄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두껍게 돼가지고 저는 맨날 이렇게 약간 밀가루 맛 나게 집에서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숙성을 딱 한 1시간 정도만 하면 밀가루 냄새보다 약간 우유 냄새 나는 그 진짜 맛있게 잘 뜬 수제비 맛이 나요. 근데 여기는 진짜 내가 뜬 거보다 물론 더 맛있지만 일단은 막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의 반죽이 들어가 있으니까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정성을 다한 음식 같은 그런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대접받는 기분이다 이런 기분 들면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중요해요. 음식이 진짜 깔끔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쉽니다. 주일날 쉬고 위치는 홍은중앙로 104-1층 104-1에 1층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다 화원같이 생긴 데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진짜 밥집 음식점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겉에서 딱 봤을 때. 예전에는 워낙에 막 그 식물, 넝쿨 식물이 너무 심하게 자라 있어서 간판이 잘 안 보일 정도였는데 사실 지금도 사실 눈에 크게 안 띄어요. 맞아요. 그 식물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사시사철 예쁘게 자라는지 그것도 정말 재주가 있으셔야 그렇게 식물을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꽃이 많은 약간 동굴같이 생긴 그런데 맞아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여기 칼국수도 송칼국수인데 6,000원이에요. 요새 어디서 송칼국수를 6,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칼국수 요새 다 너무 비싸잖아요. 칼국수들도. 그리고 뭐 칼제비라 그래서 칼국수하고 수제비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또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만둣국에다가 막 수제비 넣어서 만두 수제비. 만둣국도 먹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만둣국 하면 보통 이제 떡 만둣국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만두 칼국수. 칼국수에다 이렇게 만두 넣어가지고 해주시기도 하고. 맛있어요. 맛있고. 배고프네요. 가고 싶다. 가격이 어쨌든 제일 비싼 거 아까 얘기했죠. 들깨 수제비 딱 하나 9,000원짜리 요거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6,000원, 7,000원, 뭐 8,000원이면 다들 식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근데 거기 좌석이 몇 개나 있었죠? 좌석이 많진 않아요. 테이블이 5개. 좁았던 것 같아. 테이블이 5개 테이블이 있고 어떤 데는 2분이 앉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점심 때 가면 예전에는 밖에서 웨이팅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 잠깐 살짝 기다려서 먹을 수 있을 정도 정말 오래 기다리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의 노력을 충분히 하기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그 집이다. 정도의 맛이다. 그 정도의 맛이다. 그 정도의 정성을 다한 음식을 대접받는 기분이다. 그래서 홍은동 항아리 수제비 송칼국수 92년 6월에 오픈해서 지금 30년이 넘은 진짜 근데 30년 진짜 30년 진짜 하기가 쉽지 않을 너무 그러니까요. 그 아주 높으면서 맛있는 가게를 제가 이번에 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도 듣고 우리 옥경생님이 책 읽어주는 코너로 넘어갈게요. 벤자민 클레멘타인의 I Won't Complain이라는 노래래요. It's a wonderful life, it's a wonderful life. Traversing tears from the heavens. My heart is a melodram in fact.
set alight by echoes of pain 24/7, 24/7. I dream, I smile, I walk, I cry. I dream, I smile, I walk, I cry. You might not say that it's a wonderful world, and it's a wonderful life, and it's a wonderful day, just as yesterday. But I won't complain. No, I won't complain. Oh, my good days are far gone. They'll surely come back one more. So I won't complain. No, no. My mind is a mirror, a reflection only known to me. And for those who hate me, the more you hate me, the more you help me. And those who love me, the more you love me, the more you hurt me. And when I go to bed in the night, I see some children in the light, fighting unknown shadows behind my mother's back. And although I don't understand my dreams, I know somewhere there's hope, there's hope, there's hope somewhere, there's hope. So I dream, I smile, I walk, I cry. I dream, I smile, I walk, I cry. You might not say that it's a wonderful world, and it's a wonderful life, and it's a wonderful day, just as yesterday. But I won't complain. I won't complain. No, no. No, no, I won't complain. No, I won't complain. Though my good days are far gone, they'll surely come back one more. So I won't complain. Though my good days are far gone, they will surely come back one more. So I won't complain.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이 시간은 아이들의 책이라고 생각했던 그림책에 푹 빠져서 도서관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권해드리는 그림책 소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그림책은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그림책 작가라고 하는 사노 요코의 네. 100만 번 산 고양이입니다. 100만 번이나 살았어요, 고양이가. 네네. 네.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사노 요코라고 하는 이 작가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자면 네. 이분은 1938년생이세요. 중국의 이제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분이 공부한 그 과목이 그러니까 뭐 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시고 또 나중에는 그
독일에서 석판화를 공부하셨다고 해서 그런 건지 네, 맞아요. 이 100만 번 산 고양이의 그림도 보면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일반적인 그 그림책의 그림보다는 네. 약간 판화적인 느낌이 조금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작가의 어떤 이렇게 공부함이 이런 것에 영향을 끼쳤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듣는가라는 걸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도 그러니까 약간 세분화하자면 뭐 그림책 분야, 뭐 단편 소설, 뭐 장편 소설 여러 그 분야가 있을 텐데 이분은 그림책으로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명한 상을 여러 번 받았고 네. 또 소설을 써서도 상을 받으셨고 또 에세이를 써서도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고요. 이분이 2004년에 유방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고서 그 와중에도 에세이를 내셨는데 네, 그 에세이가 그 촌철살인의 네, 사는 게 뭐라고 네, 맞아요. 또 죽는 게 뭐라고라고 하는 에세이를 발표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2010년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 먼저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한번 이 책을 쭉 한 번씩 보셨잖아요. 네. 읽어보신 소감이 어떠셨었어요? 저는 사실 100만 번 산 고양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다시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죽어도 또 태어나고 죽어도 또 태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회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었지만 제가 사실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랑 또 같이 약간 좀 오버랩 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사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약간 얘기를 해도 되나요? 결과를? 괜찮을까요? 네. 결국엔 어쨌든 고양이가 자기의 정말 짝을 만나서 새끼들도 낳고 잘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생을 진짜로 마감하게 되잖아요. 행복한 삶을 잘 살았겠구나. 자기가 힘든 삶이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삶을 마감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아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녹쌤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분 작가의 생각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싫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좋아하는 걸 한 사람을 또 만나서 하얀 고양이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슬퍼도 울지 않았는데 이 고양이가 죽었을 때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한 저기를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작가의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마음이 좀 내포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맞아요. 네, 산호요코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정말 네, 산호요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 작가, 책 작가 중에 한 분이시고 이 책은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처음 읽었을 때 딱 그 감동이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된 삶에 의미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얘기? 그래가지고 아직도 제 책장에 꽂혀 있고 가끔씩 꺼내보는 책이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산호요코 작가님의 책들을 그냥 다 찾아서 읽기 시작했고 정말 실제로는 사실은 이 표지에 있는 그 고양이처럼 굉장히 이분이 자체 되게 시크하시고 도도하시고 사실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말도 거의 뭐 촌철살인이어가지고 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100만 번 산 고양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번이나 태어나고 또 100만 번이나 죽은 고양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0만 번의 사람들이 이 고양이를 사랑했고 또 이 고양이가 죽었을 때는 굉장히 슬퍼했지만 그런데
고양이 자신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이 고양이는 임금님의 고양이여서 근데 고양이는 임금님을 싫어했다. 임금님은 그러니까 싸움 솜씨가 뛰어나서 늘 전쟁을 하러 다녔는데 그 전쟁터에 이 고양이를 늘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어느 날 고양이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맞아요. 임금님은 전쟁이 한창인데도 고양이를 껴안고 울고 전쟁을 그만두고 성으로 돌아와서 성의 정원에 고양이를 묻었어요. 또 한때는 또 뭐 홀로 사는 할머니의 고양이였는데 역시 고양이는 할머니를 아주 싫어했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돼요. 누구의 고양이였는데 고양이는 누구를 싫어했어.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홀로 사는 할머니의 고양이였을 때 마지막 장면이 조금은 그런데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쪼글쪼글하게 죽은 고양이를 껴안고 하루 종일 울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산호요코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물론 저희가 번역체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아까 제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시크해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책의 어떤 그런 문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 계시죠. 네. 그래서 고양이는 사실 죽는 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때는 고양이가 누구의 고양이도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도둑 고양이였던 거죠. 그래서 고양이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고양이가 되었고 그 자기만의 고양이 된 상황을 무척 좋아해요. 네. 그랬을 때 이 고양이의 어떤 그 모습이 굉장히 뭐랄까 그 당당함 뭐 이런 것들이 그림에 그려져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암고양이들이 모두 그 고양이의 신부가 되고 싶어서 커다란 선물을 그러니까 커다란 생선을 선물하는 고양이, 먹음직스러운 쥐를 갖다 주는 고양이, 뭐 여러 그 고양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고양이는 나는 100만 번이나 죽어봤다고 새삼스럽게 이런 건 뭐 이게 완전히 저자의 말인 거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딱 한 마리만 고양이를 본 척도 하지 않은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나에게 이렇게 대한 것은 너가 처음이야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모욕감을 줬어. 맞아요. 매번 이 고양이가 난 100만 번이나 죽어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는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고양이가 하얀 고양이 다가가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얀 고양이는 별 반응을 안 보여요. 넌 아직 한 번도 죽어보지 못했지? 하얀 고양이 그래. 이렇게 대꾸를 해요. 어느 날 고양이가 하얀 고양이 앞에서 공중 돌기를 3번이나 해요. 나 서커스단에도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 이런 식으로 안쓰럽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는 난 100만 번이나 이렇게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 이 고양이가 내 곁에 있어도 괜찮니? 라고 물어봐요. 이 말도 너무 약간 진부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되게 시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하얀 고양이가 크게 대답하지 않고 네.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저런 잔재주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직진하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하얀 고양이 곁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귀여운 새끼 고양이도 많이 낳고 그렇게 되면서 이 고양이가 이제 난 100만 번이나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고양이가 하얀 고양이와 살면서 새끼 고양이를 자기 자신보다 더 좋아하게 될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고양이는 이제 그 새끼 고양이들이 독립을 시키고 난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던 어느 날 하얀 고양이는 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이 멈췄어요. 이 죽음도 표현하는 방식이 그냥 움직임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네. 흰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고양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요.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100만 번을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00만 번이 이제 200만 번으로 옮겨왔어요. 네. 100만 번이나 다시 살았지만 결코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 맺음을 못했던 고양이가 마지막 순간에야 진실한 사랑을 만났고 삶의 기쁨을 얻었고 또 사랑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고
그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고양이가 마치 토해내듯이 울고 또 울어서 100만 번이나 운다는 것. 그게 어느 정도의 슬픔일까 사실 짐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전에 100만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는 자의적이라기보다 약간 타의적인 게 많이 가미되어 있었다면 100만 번 이제 울었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순수하게 자의적으로 네네. 자기가 우러나서 울게 된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슬픔을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슬픔이 남아있지 않게 된 건가? 결국 고양이도 하얀 고양이 옆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두 번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을 표현했는데 그 마지막 장에서 갑자기 세상이 일시에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린이 그림책이지만 우리 어른에게도 네. 과연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숙제를 툭 던지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비룡소에서 2002년 초판을 펴낸 이후에 아까 제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인기가 있어서 아마 네, 계속 네, 계속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는 네. 찾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진짜 우리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이네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되게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고 살아가는 것이 또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읽어보세요. 네, 비룡소 사노 요코님의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네. 책을 이번에 우리 옥경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동화책 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파크 골프장 조성 반대에 대한 그 서명 동의 모임이 매주 일요일에 오후 2시에 백년 근린 공원에서 있다고 네, 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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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 파크 골프장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다들 다른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다고 해서 뭐 이미 있는 동네도 약간 그 골칫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동네까지? 아니, 그리고 저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백년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만든다는 사실을 네.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또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동네에서 치고 싶지는 않다는 제 생각도 말씀을 그래요.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 동네 사시는 분들은 굳이 뭐 우리 동네까지도 쳐야 되나 약간 그러신다고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미 백년산은 왜 그런 녹지라 그래야 되나요? 녹지에 네. 뭐 20% 이상이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이걸 넘어가면 안 된대요. 네네네. 그런데 이미 백년 근린공원 등등 해서 이미 한 20% 이상의 시설들이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네, 그 백년 근린공원 네. 제가 가봤는데요. 네네네.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시설들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미 그 시설들이 그 녹지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이 골프장을 사실은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 모르겠어요. 설치를 못할걸요? 원래.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적극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 매주 일요일 날 있는 이 반대 서명에 좀 많은 분들이 그 특히 근처에 사시는 분들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뭐 매주 일요일 날 모이시는 거 말고도요. 이 근처에 가시면 곳곳에 그 포스터 같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네. QR 코드 이렇게 그려져 있는 포스터들 있는데 그냥 요새는 스마트폰 다들 있으시니까 찍어서 찍으면 바로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동의 페이지로. 네, 제가 마을버스를 탔는데 그 마을버스 안에도 그게 팜플렛이 붙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QR 코드 바로 찍으셔서 서명운동 참가할 수 있어요. 네, 정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 글씨 좀 읽어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서명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제발요. 네. 오늘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 마지막 엔딩곡으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듣고 우리 헤어지도록 할게요.
다음 주까지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I knew if I had my chance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But February made me shiver with every paper I deliver. Bad news on the doorstep. I couldn't take one more step. I can't remember if I cried when I read about his widowed bride, but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So bye-bye, Miss American Pie. Drove my Chevy to the levee, but the levee was dry. And them good old boys were drinking whiskey and rye, singing,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Did you write the book of love, and do you have faith in God above? If the Bible tells you so. Do you believe in rock and roll? Can music save your mortal soul? And can you teach me how to dance real slow? Well, I know that you're in love with him, 'cause I saw you dancing in the gym. You both kicked off your shoes. Man, I dig those rhythmic blues. I was a lonely teenage bronc and buck with a pink carnation and a pickup truck, but I knew I was out of luck the day the music died. I started singing bye-bye, Miss American Pie. Drove my Chevy to the levee, but the levee was dry. Them good old boys were drinking whiskey and rye and singing,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Now for 10 years we've been on our own, and moss grows fat on a rolling stone, but that's not how it used to be. When the jester sang for the king and queen in a coat he borrowed from James Dean, and a voice that came from you and me. Oh, and while the king was looking down, the jester stole his thorny crown. The courtroom was adjourned. No verdict was returned. And while Lenin read a book on Marx, the quartet practiced in the park, and we sang dirges in the dark the day the music died. We were singing bye-bye, Miss American Pie. Drove my Chevy to the levee, but the levee was dry. Them good old boys were drinking whiskey and rye and singing, this'll be the day that I die. This'll be the day that I die.